청소하시는 분,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네, 회장님. 오늘도 야근하시네요. 건강 챙기세요. 늦은 밤 고층 빌딩 회장실에서 오가는 평범한 인사.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진짜 관계를 아신다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재벌 회장 강민준, 47세. 그리고 청소 알바생 한수아, 19세. 두 사람은 서로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20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와 딸이라는 사실을요. 20년 전 한 여자가 재벌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한겨울 추운 밤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여자는 홀로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도 딸에게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딸이 우연히 아버지의 회사에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외로운 회장이었고 딸은 따뜻한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딸은 충격에 떨며 외쳤습니다. 싫어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딸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2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았던 잔혹한 진실의 이야기를요. 오늘 사연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할 거예요. 일부 20년 전의 비극. 이 이야기는 20년 전 200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구 한성그룹 회장 저택. 저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습니다.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그 저택의 작은 방 하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혜, 당시 25세.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배는 이미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두려움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정숙, 한성그룹 회장 부인이자 지혜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지혜는 황급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배가 불러서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지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마. 앉아 있어. 네. 시어머니는 지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명해. 이게 뭔데요? 열어봐.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이혼 동의서요? 그래.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임신 중이에요. 어머님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난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어머님, 우리 민준이는 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야. 그런 애가 평범한 집안 여자랑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혜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돈 때문 아니었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됐어. 변명하지 마. 어쨌든 이제 끝이야. 시어머니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줄게. 아기 낳고 혼자 키워. 우리 집안하고는 연 끊고. 지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민준 씨랑 헤어질 수 없어요. 민준이도 동의했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직접 물어봐. 시어머니는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준아, 들어와.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당시 27세. 단정한 외모에 깔끔한 슈트 차림.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갈등이 역력했습니다. 지혜는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민준 씨. 하지만 배가 불러서 빨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민준 씨, 이건 뭐예요? 어머님이 우리 이혼하래요. 민준은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나 좀 봐요. 제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직접 말해. 민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그 주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응, 민준 씨. 나 여기 있어. 우리 헤어지자. 그 한마디에 지혜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울리지 않아?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랑했잖아. 그건 착각이었어. 착각? 지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년 동안 나랑 같이 산 게 착각이야?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아기도 착각이야? 민주는 여전히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내가 키워. 돈은 줄게. 돈이 문제야?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돈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이 필요해. 우리 아기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혜야, 그만해. 민준이 결정은 확고해. 아니에요.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혜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 씨, 나 좀 봐. 제발 나 좀 봐줘. 민준은 그제야 아내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짐은 알아서 싸고 위자료는 계좌로 보내줄게. 어머님, 제발.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어머니는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아기 낳아도 호적에 올리지 말고. 너랑 우리는 남남이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해.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세상. 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지.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짐 싸서 나갈 때 이 집에서 산 옷이랑 물건은 다 두고 가. 내가 원래 가지고 온 것만 챙겨. 네. 우리 돈으로 산 건 우리 거야. 당연하잖아.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지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지혜는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게 거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산 옷들, 가방들, 신발들, 액세서리들 모두 두고 가야 했습니다. 결국 지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전에 입던 낡은 옷 몇 벌과 친정 엄마의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지혜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는구나. 네. 잘 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지혜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디 있어요? 회사 갔어. 너 보기 싫어서. 지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없이 지혜는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임산부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쿵! 그 소리와 함께 지혜의 지난 2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택의 긴 진입로를 걸었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섰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한겨울 거리에 홀로 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5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들도 결혼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댁이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하지? 뱃속의 아기가 또 움직였습니다. 지혜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널 반드시 지킬 거야.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지혜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지혜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몸을 씻고 따뜻한 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돈이 얼마 없는데. 위자료 5천만 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통장에는 겨우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5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혜는 계산했습니다. 찜질방 하루 1만 원, 밥 하루 1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 한 달도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일을 해야 해. 하지만 임신 7개월인데 어디서 받아줄까? 다음 날부터 지혜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하지만 임신한 몸을 본 사장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임산부는 좀. 여기는 힘든 일이라서요. 출산 후에 다시 오세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혜의 돈은 바닥났습니다. 찜질방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혜예요. 왜 전화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위자료 말인데요. 5천만 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5천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더라. 2천만 원으로 줄였어. 네. 그게 무슨. 싫으면 법적으로 싸워봐. 변호사 비용이나 낼 수 있어?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를 쓸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2천만 원도 당장 주는 건 아니야. 나눠서 줄 거야. 나눠서요? 한 달에 50만 원씩? 40개월 동안. 그럼 3년이 넘잖아요. 그게 싫으면 한 푼도 안 줘도 돼. 어차피 이혼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제출했어. 내가 서명한 거. 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서류가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얌전히 매달 50만 원씩 받아. 안 그러면 그것도 없어. 어머님,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임신 중이고 갈 곳도 없는데. 그건 내 문제야. 우리 문제 아니고. 제발, 제발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전화하지 마. 한 번 더 전화하면 그 50만 원도 끊을 거야. 알겠어? 어머님.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허탈했습니다.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니.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끊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혜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혜의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은 받았네. 하지만 그 돈으로는 한 달을 버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방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는 찜질방과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지하철역 의자에서, 공원 벤치에서. 추운 겨울 임산부가 거리에서 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혜는 쓰러졌습니다. 한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지혜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산모도 아기도 위험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없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입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퇴원하면 갚을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기 좀 살려주세요. 병원은 지혜를 3일간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 사회복지사를 연결해줬습니다. 임산부 쉼터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출산할 때까지 지낼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그렇게 지혜는 임산부 쉼터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밥도 주고 잘 곳도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 우리 아기 살았다. 2달이 지났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지혜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딸이에요. 지혜는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안녕.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좋은 환경 못 만들어줘서. 아기는 작은 손으로 지혜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거야. 이 아이한테는 행복을 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혜는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수아. 물수 아름다우라. 물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지혜는 쉼터를 나와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약속했던 50만 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구청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월 8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아기 분유값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혜는 그 돈으로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월 35만 원.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비가 새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는 아기를 키우며 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받아줬습니다. 결국 지혜는 아기를 업고 일했습니다. 새벽 3시 신문 배달, 오전 6시 우유 배달, 오전 9시 청소일, 오후 2시 식당 설거지, 하루에 4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기를 업은 채로. 아기는 엄마 등에서 울었고 자고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봐. 저렇게 어린애를 업고 일하다니. 애 아빠는 어디 갔대? 아마 버림받았나 봐. 지혜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라. 수아를 위해 참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지혜는 수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반지하 방을 얻었습니다. 월 50만 원. 좁았지만 수아가 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지혜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혜는 수아에게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수아는 엄마랑 하늘이 특별하게 만들어준 가족이야.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괜찮아. 우리는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밤에는 혼자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무능해서 너한테 아빠를 못 만들어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15년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수아는 19세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지혜에게 등록금을 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일하면서 돈 벌고 싶어.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엄마, 괜찮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수아는 웃었지만 지혜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 무렵 지혜는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혜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2부 운명의 재회. 2025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성그룹 본사 빌딩 43층 늦은 밤 10시 복도에 청소 카트를 끌고 가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수아 19세 깔끔한 청소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엄마를 닮아 예쁜 얼굴이었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아는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급 1만 2천 원, 하루 6시간이면 7만 2천 원, 한 달이면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여기서 청소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수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더 힘드실 텐데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수아는 복도를 청소하며 43층 끝에 있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도 야근하시네. 수아는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수아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회장실.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 47세.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정한 외모였습니다. 다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청소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회장님. 오늘도 야근하시네요. 수아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피곤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청소하세요. 네. 수아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민주는 계속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 혹시 물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 물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수아는 복도로 나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민주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봤습니다. 혹시 학생인가요? 아, 네. 고등학교 올해 졸업했어요. 그럼 대학은? 수아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는
대학 안 가요. 일하는 게 좋아서요. 그래요? 민주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생활을 묻는 건 실례겠지. 수아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10분 후 수아가 청소를 마쳤습니다. 회장님, 청소 다 끝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도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수아는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밝은 친구네. 요즘 보기 드문.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밤, 수아는 다시 43층으로 갔습니다.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역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시네. 수아는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수아가 들어가자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제 그 친구. 네, 회장님. 오늘도 청소하러 왔어요. 네, 부탁합니다. 수아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수아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한수아예요. 수아 씨,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뭐 하세요? 수아는 잠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엄마랑 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민주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불편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아는 다시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저 혼자 키우셨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 키운 딸이라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우리 엄마 최고예요. 수아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모녀네. 청소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다 끝났어요. 네, 고생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회장님도 일찍 퇴근하세요. 수아는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밝은 아이야. 힘든 환경에서도 저렇게 밝을 수 있다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아와 민주는 매일 밤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안 되죠. 밥은 꼭 먹어야 해요. 수아는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만든 건데 맛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수아 씨 먹어요. 전 이미 먹었어요. 회장님 드세요. 민주는 마지못해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그쵸? 엄마가 만드는 법 알려줬거든요. 민주는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가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수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말해봐요.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수아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아파요. 아프다고요? 네. 요즘 자꾸 쓰러지시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일을 더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민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9살 아이가 혼자서 이런 걸 감당하고 있다니. 수아 씨, 네. 어머니 병원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작은 돈이에요. 하지만 민주는 수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아 씨,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도 수아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착할까? 다음 날, 민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네, 회장님. 한수아라는 직원 알아? 아,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생이요? 그래. 그 친구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병원비 지원해줘. 그리고 좋은 병원으로 모시고. 네, 알겠습니다. 최 비서는 나갔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수아,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네. 그날 오후, 민주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지의 한수아, 수아, 19살. 민주는 계산했습니다. 2025년에 19살이면 2006년생. 아니, 만 나이로 19살이면 2005년생일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20년 전 자신이 이혼한 아내, 그 아내가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2005년 겨울에 쫓겨났으니 아기는 2005년 봄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2005년 3월쯤. 그럼 지금 19살. 민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민주는 급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네, 회장님. 한수아, 그 친구 생년월일 알아봐. 네. 갑자기요? 빨리. 최 비서는 황급히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5분 후 답이 왔습니다. 회장님, 한수아 씨는 2005년 3월 15일생입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05년 3월 15일. 그날은 자신이 아내와 이혼한 지 3개월 후였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낳은 아기가.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수아가 내 딸일 수도 있다는 건가? 민주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비서, 한수아 어머니 이름 알아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후. 회장님, 한수아 씨 어머니는 한지혜 씨입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지혜. 자신이 20년 전에 버린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확실해. 민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수아는 내 딸이야. 3부 숨겨진 진실. 그날 밤 민주는 수아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청소부에게 맡겼습니다. 민주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한 곳. 수아의 집. 비서가 알아본 주소는 서울 관악구의 한 낡은 빌라였습니다. 반지하. 민주는 차에서 내려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낡고 좁은 건물. 습기가 차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 지혜가
이런 곳에서 20년을 살았다는 건가? 민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멀리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야윈 몸, 창백한 얼굴. 하지만 민주는 알아봤습니다. 지혜.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45세밖에 안 됐지만 60세처럼 보였습니다. 지혜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쓰레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걷는 모습이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곧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는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한지혜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지난 2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서 내용. 한지혜 45세는 2005년 3월 15일 한수아를 출산. 출산 후 임산부 쉼터에서 지냈으나 곧 퇴소. 이후 고시원, 반지하 등을 전전하며 20년간 생활. 생계를 위해 신문 배달, 청소, 설거지 등 하루 45가지 일을 병행. 딸 한수아는 건강하게 성장,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2개의 아르바이트 중. 한지혜는 현재 위암 말기 진단 3개월 전 진단받았으나 치료받지 못함. 여명 약 6개월 1년. 딸에게는 병명을 숨기고 있음. 민주는 보고서를 읽다가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으악.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위암 말기. 6개월에서 1년. 민주는 자신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막았어야 했는데. 민주는 그날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05년 겨울. 민주는 어머니에게 불려갔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네, 어머니. 어머니 박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지혜랑 이혼해야겠다. 네. 그 여자 집안 배경 알아봤더니 형편없더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 지혜는 지금 임신 중이에요. 알아.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낳기 전에. 민주는 충격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저는 못합니다.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회사 경영권 원해? 안 원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혜랑 이혼 안 하면 회사 경영권은 내 동생 민재한테 넘어가. 알겠어?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성그룹은 민준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후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도 사랑했습니다. 민주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하지만 회사를 포기할 수는 없어. 민주는 지혜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쫓겨나는 날, 민주는 집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있었습니다. 지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그 뒤로 20년. 민주는 한 번도 지혜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끝난 관계야. 있는 게 서로에게 좋아. 민주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영에만 집중했습니다. 한성그룹을 키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회장실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가도 빈 집뿐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소중한 걸 버렸다는 것을.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지혜를 살려야 해. 그리고 수아한테 내가 아빠라는 걸 말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네, 회장님. DNA 검사를 하고 싶은데 비밀리에 할 수 있나? 네. 한수아와 나의 DNA를 비교하고 싶어. 최 비서는 놀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수아가 사용한 컵을 회수했습니다. 거기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DNA와 비교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민주는 결과지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내 딸, 정말 내 딸이었구나. 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죄책감, 후회,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사부 속죄의 시작. 다음 날 저녁, 민주는 지혜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나, 민준이야.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20초.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는 지혜의 눈에는 놀라움,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지혜야,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20년 만에?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들어와. 민주는 지혜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20년을. 지혜는 민준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아. 무슨 할 말인지 드러나 보지. 민준은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20년 전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지혜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지난 20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 때문에 나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지옥 같은 20년을 살았어. 임신한 몸으로 거리에 쫓겨나서 혼자 아기 낳고 혼자 키우고. 지혜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하루에 4가지 일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아기 업고 일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참았어. 수아만 건강하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 지혜 씨,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 편하게 회사 경영하고 돈 벌고 좋은 집에서 살았겠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지혜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찾아와서 뭐 용서받고 싶어? 아니,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왜 왔어? 민주는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병 때문에 왔어.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병? 위암 말기. 맞지? 지혜는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조사했어? 미안해, 허락도 없이. 지혜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사생활을 조사해?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민주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치료받아. 내가 모든 비용 댈게.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다 연결해 줄게. 지혜는 비웃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20년 동안 나 혼자 고생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돈 준다고? 지혜 씨, 나는 나가줘. 지혜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나는 당신 없이 잘 살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수아는 수아?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아를 어떻게 알아?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수아는 내 회사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우연히 만났어. 그리고 알게 됐어. 수아가 우리 딸이라는 걸. 지혜는 충격받았습니다. 당신 수아를 만났어? 응. 한 달 동안 매일 밤. 수아는 알아? 아니, 아직 몰라. 나도 최근에 확인했어. 지혜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수아한테는 말하지 마. 왜? 수아는 아빠 없이 잘 자랐어. 이제 와서 아빠라고 나타나면 수아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수아한테 아빠 노릇할 기회를 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 알아. 하지만 제발. 민주는 울먹였습니다. 제발 당신 치료라도 받게 해줘. 당신이 죽으면 수아는 완전히 혼자가 되잖아. 지혜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수아, 내가 죽으면 수아는. 민주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지혜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아를 위해서 치료받아줘. 제발. 지혜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치료는 받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줄게. 수아한테는 당신이 아빠라는 걸 말하지 마.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다음 날, 지혜는 민준이 마련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울 최고의 암 전문 병원, 최고의 의료진이 지혜를 진료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하지만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항암 치료와 수술을 병행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 수 있다. 나 살 수 있다. 민주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지혜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냉정했습니다. 올 필요 없어. 비용만 대주면 돼. 나도 옆에 있고 싶어. 당신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 민주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당연해. 내가 그녀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한편 수아는 엄마가 갑자기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입원해? 아, 수아야. 괜찮아. 그냥 정밀 검사 받으러 왔어. 정밀 검사? 어디 아파? 아니야, 예방 차원이야. 걱정 마. 지혜는 수아에게 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해? 걱정 마. 회사에서 지원해 준대. 회사? 편의점에서? 응, 직원 복지 차원으로. 수아는 믿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푹 쉬어.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아니야, 수아야. 너는 일 그만두고 쉬어. 안 돼. 엄마 입원했는데 내가 쉬면 어떡해? 수아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회장실로 청소하러 갔습니다. 오후 밝혀지는 진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잘 지내? 응. 열심히 일하고 있어. 청소 일 말이야? 응.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한테 미안해. 내가 대학을 보내주지 못해서. 지혜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아 대학 등록금 내가 낼게. 안 돼. 왜? 수아한테 당신이 누군지 들키잖아. 장학금이라고 하면 돼.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당신 돈으로 수아를 키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20년 동안 혼자 키웠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민주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럴 자격이 없지. 어느 날 저녁, 수아가 회장실에 청소하러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응, 수아야. 민주는 수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 정말 예쁘게 컸네. 수아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응, 그래. 네.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좀 밝아 보이세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 어머, 뭔데요? 비밀이야. 수아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한데. 민주는 수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말하고 싶어. 내가 아빠라고. 하지만 지혜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참아야 해. 지혜가 허락할 때까지. 그날 밤, 수아는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다가 회장 책상 위에 서류를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 기록. 환자명 한지혜.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게 뭐예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우리 엄마 이름이잖아요. 왜 회장님 책상에 엄마 진료 기록이 있어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아야, 그게. 수아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단명 위암 3기, 치료 계획, 항암 치료와 6차 수술, 비용 부담 강민준. 수아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암이라고? 수아야, 회장님이 엄마 치료비를 내고 계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요? 왜 회장님이 우리 엄마를? 민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수아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네. 수아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아야, 나는 너의 아빠야. 수아는 멍하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네. 20년 전 나는 내 엄마와 결혼했었어. 하지만 내가 비겁해서 임신한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미안해. 사실이야. 아니야.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회장님이 내 아빠라는 거예요? 응. 수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요? 미안해.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수아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하루에 4가지 일하면서 나 키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아파도 병원 못 가면서.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은, 수아는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에요. 내 아빠는 엄마예요. 엄마가 나한테 엄마이자 아빠였어요. 수아는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아야, 기다려. 싫어요. 다시는 보기 싫어요. 수아는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수아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의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아야? 왜 이렇게 늦게? 수아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지혜는 수아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암이라며. 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회장님한테 들었어. 아니,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수아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빠라며. 지혜는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너한테 말했어? 응.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숨겼어.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너는 아빠 없이도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잖아. 수아는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 친구들은 다 아빠 있고 나만 없었어요. 나도 아빠 갖고 싶었어요. 지혜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하지만 수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빠라고 나타나는 사람 인정할 수 없어요. 수아야,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지혜는 수아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6부 마음을 여는 시간. 다음 날부터 수아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민주는 매일 수아를 찾아다녔습니다. 수아의 집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민준을 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지혜를 찾아갔습니다. 지혜야, 수아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 당연하죠. 수아한테 당신은 엄마를 버린 나쁜 사람이에요. 알아. 하지만 나는, 지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수아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아빠야.
수아한테 아빠 노릇하고 싶어? 20년 동안 안 했으면서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수아를 위한다면 수아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억지로 다가가지 말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민주는 멀리서라도 수아를 지켜봤습니다. 수아가 카페에서 일할 때 손님인 척 가서 커피를 샀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수아는 민준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4,500원입니다. 민준은 카드를 냈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커피를 만들어줬습니다. 민준은 커피를 받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카페 밖에서 수아를 지켜봤습니다. 열심히 일하네. 고생이 많아.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카페에서 나오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아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수아야. 수아는 민준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우산 없지? 이것 써. 민주는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수아는 우산을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상관없어요. 수아는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수아를 따라가며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수아야, 제발. 그만 따라와요. 짜증나요. 수아는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멈췄습니다. 수아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비를 맞으며 수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아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 좋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어느 날 지혜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민준 씨 만났어? 아니요. 왜? 만나기 싫어요.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지혜는 수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준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엄마, 20년 전 민준 씨도 어쩔 수 없었어. 시어머니의 압박이 너무 심했고 민준 씨는 선택을 해야 했어. 하지만 엄마를 버렸잖아요. 알아. 하지만 지혜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느냐야.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엄마를 돌봐줬어. 매일 병원에 왔고 엄마가 필요한 거 다 챙겨줬어. 수아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너도 몰래 지켜봤대. 카페에서 일할 때 비 오는 날. 수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걸 엄마한테 말했어요? 응. 민준 씨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어. 그리고 진심으로 너한테 아빠가 되고 싶어 해. 하지만 지혜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엄마는 오래 못 살아. 엄마, 무슨 소리야? 수술하면 나을 거라고 했잖아. 설령 낫는다 해도 엄마는 언젠가는 죽어. 그때 너 혼자 남겨지는 거야. 수아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민준 씨한테 마음을 열어줘. 그 사람은 내 진짜 아빠야.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해? 지혜는 수아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없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날 밤, 수아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 아버지가 진심이었을까? 다음 날, 수아는 한성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43층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수아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수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아야. 안녕하세요. 민주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왜 왔어? 괜찮아? 할 말이 있어서요. 응, 앉아봐. 수아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도 수아를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과하러 왔어요. 응? 지난번에 소리 지르고 화낸 거 미안해요. 아니야, 당연히 화낼 만했어. 내가 미안해. 그리고 수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엄마 많이 돌봐주셨다고. 당연한 일이야. 감사해요. 민주는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20년 동안 아빠 노릇 못해서 미안해. 일어나세요. 나한테 기회를 줘. 이제부터라도 아빠 노릇할 수 있게. 수아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알아. 하지만 수아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민주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암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실 밖에서 수아와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완치입니다. 수아는 환호했습니다. 엄마, 살았어.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혜는 퇴원했습니다. 민주는 지혜와 수아에게 새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강남의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 이건 너무 큰데. 괜찮아. 우리 셋이 살기 딱 좋아. 셋? 민주는 웃었습니다. 나도 여기 자주 올 거야. 괜찮지? 지혜는 민준을 봤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괜찮아요. 수아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민준이 등록금을 냈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민준이 설득했습니다. 수아야, 이건 아빠가 20년 동안 못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야. 받아줘. 알겠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느 일요일, 민준, 지혜, 수아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뭐가? 우리 셋이 함께 걷는 게 마치 진짜 가족 같아서. 지혜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민준도 웃었습니다. 그래,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수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수아야.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가족. 늦었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진심은 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